안녕하세요. 아이비더탑 수학 강사 최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비 수학에서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비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주관식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응용 문제풀이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이비더탑에서 제공하는 해결책이 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비 수학에서 어려운 점은 주관식으로만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식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두 주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안을 일일이 서술해야 됩니다. 또한 문제의 배점 차가 굉장히 커서 어떤 문제의 경우 최대 14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답안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져서 페이지 한 장 아니면 그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풀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공식이나 이론들을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으면 풀 스코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논리정연하게 사용한 공식들을 다 명시해서 올바른 정답과 함께 제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비 시험의 특성은 정답이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개념이나 공식들을 잘 서술해 놨다면 부분 점수 획득이 가능한데요. 뒤집어 말하면 정답을 맞췄더라도 그런 개념이나 공식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스텝이 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채점자가 느끼게 된다면 감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학생 2명이서 적어낸 정답은 서로 똑같은데 왼쪽 학생의 풀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계산 과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점수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이비 수학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자세하고 계산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적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은 답안은 좀 필요 이상으로 길게 적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암산이 빠른 한국 학생들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계산들을 이제 뛰어넘고 정답만 적으면 되겠지라고 했다가는 아이비에서 고득점을 절대 받을 수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증명식, 풀이 과정, 이런 프레젠테이션 습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를 풀 때 진짜 스텝 바이 스텝 꼭 정답지처럼 잘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디에 어떤 공식을 사용했고 또 특성상 문제를 한 가지 답만 물어보지 않고 이거의 값은 뭐고 저의 값은 뭔지 구하시오. 그것을 보여주시오. 라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들을 어떻게 계산해냈는지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배점의 문제들보다는 하이 마크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가지고 풀이 과정이 긴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풀이 과정을 좀 더 간결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이렇게 풀이 과정을 많이 적다 보면 그 문제의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문제별로 아니면 그 유형별로 출제자가 기대하는 공식이나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꼭 명시해 가지고 최대한 간결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다 기술하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응용 풀이 문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제 포뮬러 북클렛에 수식들이 다 적혀 있어서 모든 수식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수식이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과정에서 AP 수학이 제일 어려운 건데 거기서도 다루지 않는 수식들이 몇 개 추가가 됐고요. 이제 암기 위주들의 문제보다는 응용 위주의 문제들이 많아져서 공식들이 북클렛에 있지만 그 공식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잘 이렇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이 많아졌고요. 셀러버스에서 이제 배운 방식들도 좀 변화를 줘가지고 적용하고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느끼고요. 예를 들면 뭐 로그도 알고 뭐 미적분도 할 줄 아는데 왜 이 문제는 안 풀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풀이들을 이제 대비하는 방법은 예전 같았으면 기출 문제지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단원 유형별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퀘스천 뱅크 같은 곳에서 챕터별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문제를 이제 좀 심화된 부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섹션 B 부분들의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좀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런 개념들을 섞어서 문제들이 나올 때는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컨셉 조금 갖고 오고 저기서 컨셉 갖고 오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IB에서 목표하는 난이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단원별로 개념만 좀 충실하게 알고 있다면 응용 문제를 할 때는 조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좀 심화 위주 문제들로 풀면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공식들에 익숙해지는 거, 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공식들이 북클래스에 있지만 매번 찾아보기에는 좀 시간 낭비되는 부분도 많아서 기초적인 공식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응용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이런 프로퍼티나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공식이 북클래스에 있었지. 그거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야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풀이 과정도 좀 더 논리정연하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IB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주관식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랑 응용 문제풀이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